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스피치 유령에 대해서 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의 이미지 바꾸기 세 가지 연습을 하였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네 번째 방법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렇게 자신의 이미지를 바꾼다고 해서 또 면접장에서의 어떤 긴장 상태에서 는 또 웃는 얼굴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또 너무 굳어서 딱딱하게 굳어서 어, 말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를 평소에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말을 할 때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친구들한테 웃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안녕? 밥 먹었니? 이런 표정보다는 자, 입을 벌리면서 안녕? 밥 먹었니? 예, 어, 같은 말이지만 약간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럼 화날 때는 어떡하냐? 한번 웃으면서 화를 내보십시오. 야, 이 입맛 싸가지 없는 놈이 너 죽을래? 까불고 있어. 제가 지금 화내서 욕을 했는데 욕한 소리로 안 들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웃으면서 화를 낼 때 그 목소리는 화난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성우들도 웃는 얼굴에서 화난 목소리로 잘 못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웃으면서 말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관련된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해서 스피치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웃으면서 어떤 면접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 준비한 것을 어, 연습하는 것이 이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피치는 이제 또 특히 이제 면접장에서의 어떤 스피치, 긴장 상태에서 이런 스피치는 돌발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공적인 취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스피치 능력이 취업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원자가 면접 스피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면접관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면접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에 대해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스피치 능력에 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면접 스피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 면접 예상 질문이 나온 것들이 있죠.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 직무에 적합한 이유, 뭐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자신의 신념, 그리고 어떤 전공에 관련된 거, 시사성에 있는 거, 기타 예상되는 또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내용들, 회사의 인재상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면접 예상 질문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면접관 앞에 앉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스피치 연습을 준비를 한 다음에 스피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면접장에서의 떨림과 자신감 없는 행동은 많이 방지되고 좀 더 자신감 있게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면접 예상 질문 정리. 그래서 이 면접관의 질문은 주로 입사 지원서 내용,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이거를 한번 예상을 뽑아보시고 또 친구한테도 뽑아보라고 하면 면접관이 뽑은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했던 자기 분석을 통해서의 나온 면접 질문, 직무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면접 질문, 기업 분석에서 나온 면접 질문, 이거는 면접의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이제 전공과 시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원자 스스로 분석과 대비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면접 예상 질문을 뽑지 않고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면접장에서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체계적으로 답변을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면접 내용이 답변 내용이 아주 천방지축이 될 수 있다. 천방지축이라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먼저 얘기할 것을 뒤로 얘기하고 뒤에 얘기할 것을 앞으로 얘기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출한 입사지원서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면 특별히 기억나는 경험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또 직업이나 직무 정보의 분석인데 예를 들면 이 직무를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는 이제 본인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즉 네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내놔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지원한 회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최근 새롭게 출시한 상품 또는 주력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기업의 전국 지점 수는 또는 공장이 몇 개인지 알고 있나요? 이런 것들. 이건 회사의 관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기 분석을 통한 예산 질문을 파악하는 것인데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일한 경험, 또 성격 분석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장단점, 우리가 MBTI를 통해서 자신의 장점, 단점 파악하는 방법을 좀 학습한 바 있죠. 그리고 다중지능을 통해서 강점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본 것이 있죠. 그래서 강점과 관련해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하는 거. 또 가치관과 관련해서는 당신의 신념, 좌우명 또는 생활 신조로 말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일본 자기소개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 활용 작성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스토리텔링과 스피치 기법을 활용해서 작성한 후에 몇 번이고 검토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형태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스피치 기법은 스토리텔링으로 작성된 내용을 두 갈씩 문장으로 스피치 기틀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갈씩 스피치 기법은 결론을 먼저 나오고 결론, 이후, 사례, 이건 스토리가 되겠죠. 마무리로 재정리해서 면접 스피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표 10-1에 보듯이 스토리텔링 본문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나의 장단점 소개입니다. 결론은 저의 장점은 뭐뭐시고 단점은 뭐뭐십니다. 이유,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사례, 장점의 사례와 단점, 직무와 무관한 것을 쓰고 그리고 단점 극복 사례를 쓰면 되겠습니다. 극복 노력을 쓰면 되겠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례로 만들어서 계속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좋은 문장이 나옵니다.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전지에서 연말정산 담당자로 근무할 때에 꼼꼼하게 계획서를 작성하여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한 결과 임직원분이 제출해 주신 추가 서류와 시스템을 비교하는 도중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해 드리고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으로 인해
저는 의사결정에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만의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스피치로 얘기할 때 조금 잘 안 나오는 부분은 계속 수정을 해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스피치 본문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장단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꼼꼼한 성격입니다. 단점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격이 매우 꼼꼼하고 계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장점의 경험은 공공전자에서 연말정산 담당자로 근무할 때에 꼼꼼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한 결과 한 임직원의 분이 제출해 주신 추가 서류와 시스템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1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되는 경우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징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리해 드리고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반면 저희 단점은 꼼꼼하게 검토하는 습관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에는 더 많은 시간을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만의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검토하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성격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치 준비. 자, 첫 번째, 스토리텔링 키워드를 찾아라 라는 것이죠. 지원자는 면접에 임하게 될 때 불안해지고 당황하면 문맥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처음, 중간, 끝의 문장이 서로 혼동되어 바뀌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서없이 말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작성한 스토리에서 주제문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장의 키워드는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학생회장, 학교 행사, 기득권, 축제, 영업이익의 극대화. 자, 요 테마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팀워크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공공회사의 고객지원 운영사업부의 매출의 1위를 달성할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으로 역임하면서 팀워크의 능력을 체득하였고 다른 학부 간부들과 학교 행사를 기획하면서 어떤 특정 학과만이 아닌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학과 학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설득했고 모든 학과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서 학교 행사 기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서로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험은 회사 전 부서가 서로 도우며 회사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회사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저의 경험이라고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체계적으로 면접장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면접관에게 인사를 하고 앉고 나서 면접의 질문에 답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음 음성을 교정하는데요. 최소한 그 핸드폰 여러분 휴대폰에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비디오까지 같이 찍게 되면은 촬영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몸 동작이라든지 불필요한 동작을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휴대폰에 녹음이라도 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올바른 호흡법을 익힐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호흡법은 목에서 소리가 나는 어떤 그 가슴 호흡이 아니라 배에서 소리가 나는 복식 호흡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의 호흡을 점검하고 하며 복식 호흡을 생활화해서 좋은 음성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로 해보겠습니다. 자, 앉아서 일단은 그 여러분 손이 복부에 의치를 해놓고 일단은 코로 들이쉬기 바랍니다. 이때 배는 앞으로 배가 쭉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뱉을 때는 좀 더 천천히 다시 코로 들이쉬고 배는 복부는 이렇게 나오고, 자, 내뱉고 천천히. 내뱉을 때는 코로 들이신 2분의 1 시간으로,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절반이 아니고 2배로 늘려서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자, 들이쉴 때보다 2배 정도 천천히 내뱉고 다시 들이마시고, 이걸 연습을 하시고, 면접 대기실에서 이런 복식 호흡을 혼자 혼자 하고 있으면 긴장 상태를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웃는 표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와 같이 연습한 그거를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면접장에서 밝은 웃는 표정이 안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갑자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썩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뇌가 기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야 면접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보기 전에 여유 있는 스트레칭을 해서 온몸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어깨, 팔, 목, 얼굴 스트레칭, 그리고 아에이오요 하면서 입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피치 연습을 할 때 이 군더더기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 저, 이제, 뭐야, 뭐뭐처럼 쓸데없이 덧붙이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의뢰 많아요.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차라리 그냥 시간을 조금 생각이 안 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떤 학생은 틀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기 이러는데 그거는 면접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끝까지 큰 소리로 말하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파음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파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툭 내뱉는 말이죠. 그래서 강당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교실에서 얘기하면 저 뒷사람까지 다 들리는 경우가 파음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큰 소리로 해야 된다. 면접관이 깜짝 놀라도록.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크게 했다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스피치는 굉장히 안 좋다. 면접관들이 싫어하는 스피치 중에 하나는 말끝을 흐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강조, 잠시 멈추 등 음성의 고저, 강조할 부분은 나는 잠깐 멈추면 나는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변호사가 되겠다. 나는 변호사가 될 것이다. 이때 변호사가 잠깐 띄우면 변호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멈춤, 그리고 음성의 고저, 높고 낮게 하는 거, 중요한 부분 좀 높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낮게, 강약, 또 완급, 빠르고 느리고 급하게. 장맛비가 서서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서서히는 이렇게 말에 따라서 천천히 하고, 소나기가 갑자기는 좀 빨리 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스피치 발상법은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요령이 기법이 있다기보다는 여러분이 만든 그 면접 예상 질문의 스토리텔링을 나름대로 아이고 내가 강조하고 싶겠구나 이렇게 쳐서 이거는 천천히, 이거는 좀 빨리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1분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면접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간단히 자기소개 해보세요. 또 너무 많이 길게 하니까 이제는 1분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1분 또는 30초, 30초, 1분, 뭐 1분 30초 이렇게 그 시간에 주어지는 시간보다 한참 길면은 짜증내요. 할 면접 시간은 짧고 한 사람이 길게 가는 것은 별로 안 좋죠. 중간에 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중요한 거를 얘기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런 1분 자기소개서를 어필할 수 있는 거를 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원자의 어떤 직무 능력을 인정된다는 거, 직무 능력과 또는 뭐 자기 인성에 관련된 것이나 또 열정적인 거,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촉감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소개, 1분 자기소개. 자, 1분 자기소개서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첫 번째는 직무 역량 중심 자기소개서. 이것은 직무 역량을 제시한 후에 자신의 사례를 스타 기법을 적용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의 목표나 비전 중심의 자기소개서. 회사의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은 회사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와 비전을 달성하는데 내가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신의 특성 이런 것을 찾아서 그 특성으로 발휘했던 경험도 찾고 이것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가치관 중심의 자기소개서죠. 이건 신념에 대한 것이겠죠. 뭐 회사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아주 합치된다, 일치된다,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그 가치관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는 영어로 자기소개서도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할 때는 같이 온 지원자하고 아주 차별적인 것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때때로 뭐 특별히 포트폴리오가 있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면접관이 제시하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저는 뭐그 공모전 뭐 나갔던 거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회사들이 잘 직무에 이런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서 가져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분 자기소개서 만들기 요령 보겠습니다. 시작을 잘하기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장점이나 능력을 한 구절로 표현해 보자. 거창하게 용광로 같은 열정과 뜨거움을 가진 누구 인사드립니다. 열남자 부럽지 여자 공공 누구누구입니다. 약간 라와 같은 표현 이런 표현은 또는 동물이나 사물에 비유하기 명언 등으로 시작하는 유형 등은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스타 기법을 통해서 말하기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 그대로 나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취득했고 거기도 다녀왔고 이것도 해봤다는 식은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나는 경험을 하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깨닫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피치 맛살리기 자기소개를 할 때 강하고 약하게 얘기할 거 높고 낮고 뭐 스피치의 맛을 가미해야 되고 이런 거 포인트를 찾아서 진심으로 강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만든 1분 자기소개를 녹음해서 듣고 스스로 체크하고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말해보라고 했을 때 언급되는 바로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강조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고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면은 그런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인사 담당자라면 정말 못했네. 저런 사람 안 뽑겠네. 라고 한 사람은 영락없이
탈락합니다. 자, 제한된 시간 잘 지키기. 시간이 길어져 자기소개서 하는 도중에 중단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30초 1분을 기준으로 해서 깔끔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분 자기소개서 한번 보면은 아까 나온 그거를 좀 내용이죠.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 이유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 스피치 기법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 F를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스타에서 F는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직무나 회사의 기여도와 연결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앞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예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스타 F 기법으로 작성을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N 기법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지원자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활용하는 것이죠. 같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립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아주 적당한 것이죠. 활용 범위, 사회적 문제나 현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의 활용. 극단적인 표현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중립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광의의 관점에서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협의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우려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N에서. 그래서 SN, 넓고 그 다음에 좁고 이런 식으로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SP 기법입니다. 이것은 면접 답변은 말하는 사람 입장이 아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 좋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SP 기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은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라고 하는 거. 자, 드론 산업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등이 있죠. 활용 범위는 이렇게 광범위한 의견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할 때 활용되는 것이죠. 자, SP, separation, 분리하라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세 가지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 장기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두 가지 분리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스피치 기법 세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1분 자기소개서는 작성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자기소개서는 회사의 직무나 목표 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신의 직무 능력이나 인성 등을 기록을 한 다음에 직무 능력 또는 인성 역량으로 성과를 내는 경험, 스토리텔링 기법을 작성을 하고 스타 정도로 하는 게 좋겠죠. 스타 F까지 나간다고 하면 미래의 다짐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까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서 꼭 연습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